이 시간에는 조특법 97조와 97조 2에 있는 그 임대 감면주택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장기 임대주택, 신축 임대주택의 감면, 이렇게 핵심 자료에 지금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조특법 97조와 97조의 2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가지고 그 핵심 자료 책자에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임대주택은 IMF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임대 감면주택은 현재 2009년 현재의 시점으로 볼 때는 거의가 다 양도가 되고 사실상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사례에서는 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유효한 법령이기 때문에 핵심 자료의 임대 감면주택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습니다. 우선 임대 감면주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IMF라는 것이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 한 2년 정도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98년도부터 국가에서 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미분양 주택의 신축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상관이 없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건설 경기가 상당히 저조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도 안 좋다 이래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이러한 미분양 신축주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감면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제도는 주택감면제도라는 것은 이 당시에 98년부터 거의 2003년까지 가는데요. 이 주택감면제도를 정부가 처음에 만들어낼 때는 무조건 이런 미분양 신축주택을 취득만 한다고 해서 감면을 해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죠.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오늘 핵심 자료에 있는 조특법 97조에 있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발표를 합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자를 보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처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이나 아파트를 빨리 분양을 해서 소진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이런 집들을 샀다고만 해가지고 감면을 해주면 투기성이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집들을 취득을 해서 장기 임대, 세를 줘라는 얘기죠. 즉 투기적으로 사서 바로 팔고 사서 바로 팔고 또 이렇게 돼버리면 투기가 되니까 취득해서 오랫동안 세를 주고 있다가 파는 경우에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면제도가 생길 때에는 제일 처음에 생긴 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감면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특법 97조와 97조 2에서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이나 신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장기 임대주택이든 신축 임대주택이든 취득해서 몇 년 이상을 꼭 임대사업자로서 이 세를 주다가 양도를 해야만 100% 감면을 해준다. 또 그 기간이 짧으면 10년 이상 해야 100% 감면되는데 5년만 세를 주고 팔게 되면 50%밖에 안 해주겠다. 이와 같이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처음에 도입을 했죠. 근데 이 임대주택의 제도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그렇게 미분양 주택을 사지를 않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임대감면 가지고 약발이 안 맥히니까 신축감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특법 99조와 99조 3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신축감면 제도라는 것은 그 임대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미분양 아파트 등을 사기만 해도 사서 5년 이내에 양도하면은 오히려 100%, 즉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빠른 시간 내에 그냥 세를 줬든 안 줬든 자기가 살든 어쨌든 팔기만 하면, 사서 팔기만 하면 100% 감면을 해줬다. 그래서 임대감면과 신축감면을 보면은 상당히 비교적인데요. 임대감면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만 유리합니다. 100% 감면. 근데 신축 감면은 5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유리합니다. 즉 오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5년 이내 빨리 팔아야 되고요.
임대 가면은 임대를 줘야 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신축 가면은 임대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임대 감면보다는 신축 감면이 훨씬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99조와 99조 3이 나왔을 때는 많이 이런 미분양 아파트 정책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에 이런 임대 감면 제도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정책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처음에 지금을 보면은 97조, 97조 2에서 평면적으로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지만 당초에는 97조 하나만 나왔었죠. 그러다가 97조 가지고 약발이 안 맥히니까 97조 2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7조의 조항을 완화를 한 것이 97조 2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을 세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10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100% 감면해준다. 이러다가 신축 임대주택은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만 임대를 줘도 100% 감면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핵심 자료의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택 수도 마찬가지죠. 주택 수도 뭐 5채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신축 임대주택은 신축 주택 하나를 포함한 2채 이상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택 수도 꼭 여러 채이어야만 된다는 조건식을 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97주였다가 97주로 완화를 해줬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언제 사야 된다고 전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IMF 시기에 거의 국한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취득해서 5년이나 10년 임대를 준 다음에 팔으면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도에 와서는 이제 이런 주택들이 거의 없어지니까 100% 감면을 80%로 오히려 20% 인전 줄여서 100% 안 해주고 아직도 안 팔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나중에 팔면 팔수록 감면율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나와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특성에서는 지금 같은 배경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임대를 줘야 되니까 조건을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살던 집은 안 되죠. 사람이 살던 집을 사서 임대를 주는 것은 현재 감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라고 소득세법 중과제도에서 나오는 그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얘기하는 이 장기 신축 임대주택과는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택의 감면을 받기 위한 주택의 조건은 신축주택이어야 된다. 대개 신축 미입주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규모가 호화주택이면 안 되겠죠. 호화주택 같은 걸 사서 임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대개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이어야 되고 사람이 살던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지금도 미분양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이 미분양이라는 개념은 아파트를 분양 계약한 이후에 계속해서 미분양 아파트로 남아서 다 신축을 했는데도 사람이 살지 않더라. 그러면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해준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할 때 지역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다. 임대주택. 즉 서울 지역은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은 없었죠. 근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도를 보면은 뭐 임대주택 조건은 아니지만 서울은 제의를 하고 현재 감면을 하고 있다는 점과 IMF 시절에 나온 이런 주택과의 차이점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특법 97조와 97조 이하에 있는 임대주택은 IMF 시절에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97조에 해당했던 것은 5채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세를 줘라 그랬으니까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운 조건이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임대 주는 분들이 드물었어요.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10년이지 상당히 어려운 세월이죠. 그래서 97조 2에서는 그걸 5년으로 단축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99조에서 이런 신축 감면주택 제도가 안 나왔으면 모를까. 신축 감면 제도가 바로 99조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축 감면 제도는 임대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다가 팔기만 하면은 바로 감면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신축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미 양도를 거의 다 해버렸습니다. 왜? 2003년도까지가 이 모든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을 따지면 2008년도 정도 최대한 늘어져도 그래서 작년 정도에 이미 만기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거의 이런 감면주택을 취득했던 분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뭐 2008년도 이전에 거의 80% 이상은 매매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임대주택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축 감면 주택과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신축 감면 주택으로서 혜택을 받았지 이런 임대 감면 주택으로서 혜택받은 것은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고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임대주택이 먼저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7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조건만 가지고서 잘 정책이 안 맥히니까 97조 2로 신축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하나 또 만들었다. 우선 이러한 임대주택의 조건에 맞게 되면 나중에 이런 주택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세금을 중과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세율로 계산을 해서 100%짜리는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농특세 20%만 내게 한다든지 50%짜리는 뭐 세금 1억이 나왔다. 그럼 5천만 원은 깎아주고 5천만 원은 양도세를 내는데 그 5천만 원 감면해 준 세금에 대해서도 20%는 농특세로 내야 돼요. 그래서 뭐 20%에 해당되는 1천만 원은 농특세에서 양도세 5천만 원, 주민세 500만 원, 농특세 1천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내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어찌됐든 장기 임대이든 신축 임대주택이든 감면 대상이 되려면 거주자이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즉 영주권자나 해외로 이민 가신 분이 이런 감면 혜택을 받지는 못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있는 내국인만 감면을 받는 것이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감면받을 수는 없다. 그러면 임대를 주기 위해서 거주자인 상태에서 여러 채를 사가지고 세를 주다가 해외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떠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양도 시점에는 비거주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시점에 비거주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는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한참 IMF가 극성을 부릴 때죠. 그 이전에 신축 국민주택 5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을 이때부터 해준다. 근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고 더 오랫동안 10년 이상 세를 주고 양도하면 100% 해준다. 해서 이렇게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을 한 사람만 인정된다. 즉 2000년 이후에 2001년 이후에 이런 미분양 이런 임대주택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해서 세를 줬다. 그러면 이 조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채 이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일 때는 50%, 10년 이상일 때는 100% 이렇게 연수별로 감면율을 차등화됐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고 그 다음에 신축주택, 국민주택이라는 조건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다음에 나온 97조 2의 완화 조건은 5채라는 것을 한 번에 사서 세를 준다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1호 이상 신축 국민주택을 포함. 이 얘기가 뭐냐면 신축, 즉 사람이 미입주, 안 살고 있는 그런 신축주택을 한 채만 사가지고 한 채만 사서 그 한 채만 세를 주는 사람은 안 되고 한 채만 샀는데 나머지 자기가 사람 살던 집을 하나 더 사서 그 매입 임대주택이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2채로 하는데 그 2채 중에 하나는 꼭 신축된 미입주 주택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2채 중에 하나는. 그런 전제하에서 2채 이상을 세를 준다면 이런 경우는 5년 이상만 세를 줘도 100%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가 된 거죠. 5채가 우선 한 채로 바뀌었고요.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 날 때는 다른 매입 임대주택까지 포함해서 2채가 돼야 되겠지만 뭐 물론 신축된 국민주택이라는 조건은 똑같습니다만은
여기는 5년 세를 줘도 50%인데 여기는 5년만 줬을 때 100% 해준다. 해서 훨씬 신축 임대주택은 유리하게 적용이 됐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감면 내용에 일반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주택법에 보면은 그냥 일반 개인들이 사서 하는 일반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법에 그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같은 경우를 지어가지고 통째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 개인의 임대주택과 건설업자의 임대주택은 구분해서 법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개인의 일반 임대주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이상 하면은 50%,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를 주면은 100% 이렇게 감면율이 오래 할수록 벌써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밑줄 그은 거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40% 감면, 2010년 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80% 감면.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2009년도까지는 이렇게 감면을 해 줍니다만은 2010년이 넘어가서 이제 팔게 되면은 비록 뭐 거의 아마 5년짜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만 인정되니까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년 이전이라면은 뭐 98년도에 취득을 했었다. 그러면은 지금 10년이 이미 넘었죠. 그래서 이 조항은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이런 집을 가지고 있다면 10년 이상 이제 임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일찍 사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금년에 팔면은 100%까지 감면을 받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은 20% 줄여서 이제 80%만 감면해주고 20%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제도는 소멸되어가는 제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여러분들한테는 해당이 없는데요. 뭐 개인과 틀리 이런 사업자가 하게 되면은 좀 더 혜택을 줘서 5년만 두어도 100%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은 95년 1월 1일 이후 취득을 해야 되고, 임대 개시해서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100% 감면한다. 95년 1월 1일 이건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100%에서 80%로 20% 깎아서 감면을 해주겠다. 이와 같이 내년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점점 100%짜리를 20%씩 줄이고 50%는 40% 줄이는데, 이거는 이미 5년 경과분이기 때문에 거의 실익이 없다. 신축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딱 조건이 아까 신축주택 하나를 포함해서 두 채 이상은 세를 주는 사람은 5년 이상만 세 주면 무조건 양도세 100% 감면입니다. 근데 이것도 양도세 면제라고 한 것은 100% 감면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올해까지만 그렇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은 20%는 안 해주고 80%만 감면을 해주겠다. 해서 이 부분 임대주택에 대한 그 혜택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추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특성이요. 대상 주택이 어떤 거냐고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면은 86년부터 2000년 12월 31일 기간 중 지어진 새로 신축된 주택이라는 전제인데, 뭐 거의 86년부터 2000년이라면은 꽤 지금 거의 14년 정도의 그 보유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 기간 중에 신축된 거고요. 만약에 85년 이전에 신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86년 1월 1일 현재 미입주한, 즉 그 85년 4년도 5년도에 다 지어졌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그대로 미입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줘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조의 2조항 같은 경우는 건설 임대주택은 빼고요. 2001년 12월 31일 기간 중 99년 8월 20일부터 이렇게 날짜가 2001년 12월 31일까지라는 조건이니까 요거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였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니까 1년이 더 연장된 거예요. 즉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가지고 세를 주면은 감면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별로 정책 효과가 없다 보니까 1년을 더 연장한 거죠. 그래서 연장하면서 이렇게 완화를 했죠. 그래서 신축 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서 2001년까지 산 사람은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전제 조건은 그 시작점이 99년 8월 20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서 판결은 해주는데 비고란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감면주택에는 건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 이거는 당연히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주택 부수토지 2배 이내로 포함하고요. 감면이 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신고도 안 넣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되고 세금도 양도세도 계산을 해서 100% 감면을 받더라도 감면되는 세금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2조항입니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97조나 97조 2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임대주택을 A, B, C, D 해서 5채를 사가지고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조특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으로 세를 주고 있다. 자, 이거는 남한테 세 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하나가 더 있겠죠. 그래서 F라고 하는 아파트는 본인 거주 주택이다. 그럼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집은 전체 임대를 줬던 자기가 살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택자입니다. A, B, C, D, E라고 하는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은 감면을 해준다겠지 비과세를 해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조건에 맞추어서 양도를 하면 감면이 되는 거고 이 조건을 못 맞추고 양도하면은 3주택 중과제도가 있을 때는 60%까지도 세금을 두드려 맞는 주택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채의 거주주택을 양도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주택수에다 다 산입을 하면 6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록 이 집에서 3년 보유 2년 거주를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걸 주택수에 산입하면 6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사서 세를 주라고 정책 목적이 나온 이상 본인이 한 채만 가지고 보유 거주하던 주택들만큼은 비과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위에 있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임대주택 A, B, C, D 5채는 없는 것으로 한다 하니까 요 집 한 채만 있는 것으로 와서 1주택 양도로 되는 거고요. 요 1주택 F주택을 양도할 때 3년 보유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에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신축주택과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겠는데 지금 장기든 신축이든 요건 임대주택이고요. 99조와 99조 3회에 있는 건 신축주택인데 지금 요 조항이 당초에는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이 만약에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축주택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이런 본인 보유거주주택을 팔 때에는 신축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감면주택이라면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다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혜택은 안 주고 임대 감면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로 되어 있는 주택 플러스 자기 집에 하나 있는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신축주택, 조특법 99조나 99조 3회에 해당하는 주택과 자기 집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집을 팔 때에 비과세는 못 받는다는 점 98년 이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 감면주택은 97조와 97조의 2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